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8월 셋째 주 수급관심주 소개 영상입니다. 기업은 총 4개고요. 4개의 종목을 뽑기 위한 1차 후보 리스트 종목은 총 11개였습니다. 코스피 10개, 코스닥 1개 종목이었는데 그 11개 중에서 4개로 선택과 집중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후보 리스트 종목 영상은 멤버십 등급 중에 보좌관 절친에 가입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음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신세계입니다. 우선 수급을 봐보겠습니다. 수급을 보시면 지난주에 외국인은 목요일만 제외하고 연일 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월요일만 빼고 화수목금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연기금, 투신, 사모펀드, 금융투자 등 함께 매수하는 모습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보시면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빨강색 선을 봐볼게요. 거래량 아래 동그라미 쳐볼까요? 빨강색 선은 뭐라고 했죠? 기관 누적 순매매 추이입니다. 근데 빨강색이 언제부터 추세적으로 내려가고 있죠? 지난 3월 말부터입니다. 그 말은 3월 말부터 기관이 4개월 넘게 매도를 보이다가 언제부터 돌아선다? 네, 8월 둘째 주부터 4개월 조금 넘게 매도를 하다가 기관이 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외국인은 요때죠. 6월 중순 이후에 매도를 보이다가 외국인도 8월 둘째 주부터 돌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21만원 아래에서 23만원 수준까지 상승한 그 중심에는 누가 있다? 외국인과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바닥에서 돌리는, 이와 같은 거래량이 터져야 바닥을 탈피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흐름은 살펴봤습니다. 2분기 실적은 역시 좋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반기를 보면 백화점 부문은 명품이나 가전 등 이쪽에 마진이 낮아요. 근데 이쪽 저마진 상품 위주의 고성장이 수익성에는 좋을 순 없겠지만 2분기 대비해서는 나아지고 있으며, 백화점 부문이 2분기 대비해서는 나아지고 있으며, 면세점 부문은 임차료의 매출 연동제 전환 가능성이 높아서 공항점 적자 부담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하반기에 중추절, 국경절, 광군절 등 이벤트에 따라서 중국 화장품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요, 우선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터진 점 괜찮다, 양호하다 말씀을 드리겠고, 1차 목표가는 중장기적인 이평선들이 25만원에 있어요. 여기 200일선과 241선이. 그래서 시장 상황 등등을 감안했을 때 1차 목표가는 일단은 24만 5천원을 제시하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손절 및 비중 축소를 고려해야 할 가격은 종가상 22만 1천원이 강하게 지켜지지 못할 시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대우조선해양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우선 수급을 봐보겠습니다. 8월 둘째 주 외국인 수급 나쁘지 않습니다. 거래량 아래를 봐볼까요? 8월 들어서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관, 월을 빼놓고는 모두 매수하는 모습입니다. 기관 중에서는 특히나 금융투자의 매수 비중이 좀 큰 상황이다 는 거고, 기관보다는 외국인의 매수 수량이 좀 더
많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 기관 다 함께 관심을 갖고 있지만요. 1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였고 카타르발 LNG 수주 기대감으로 이처럼 5월달에 주가가 큰 상승을 보였고 이후 가격 조정, 기간 조정 함께 들어온 모습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 말 6월 초부터 하락 추세선을 그었을 때도 8월 둘째 주에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화요일이죠. 양봉이 나온 점도 좋아 보입니다. 그 화요일날 누가 좀 많이 들어왔죠? 네,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들어왔지만 외국인이 추세선을 돌파하는 그 자리에서 많이 들어왔다. 기관도 관심 있지만 어쩌면 탄력적인 부분은 외국인이 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가져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6월까지 수주한 금액은 올해 목표치의 19.8%에 불과합니다. 19.8%. 예정 프로젝트를 감안하면 올해 연말까지 약 48% 수준 달성할 전망인데 추가적으로는 LNG 모멘텀이 현재 조선 3사 중에 가장 크다는 것을 감안하면 또한 조선업체 중에 가장 낮은 건조 원가를 갖고 있는 점 등은 하반기 추가 수주 기대감을 그러니까 48%보다는 좀 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유가 회복으로 시추 설비에 대한 변동성이 감소한 점이 긍정적이고요. 시장 상황을 보면 지수가 상승하면서 발생한 여러 업종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잖아요. 돌고 있었고 근데 순환매 장세에서도 조선업종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점을 봐도 좀 관심 가져봐도 되지 않나. 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8월 14일 금요일 실적 발표가 있었죠. 보시면 여기 상반기죠. 2분기 실적은요. 여기가 2분기 실적이에요. A 2분기 실적은 1분기 대비해서 뭐 영업이익, 순이익 많이 감소했어요. 근데 상반기로 봤을 때는 어떻죠? 작년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매출 뭐 7% 감소했고 영업이익 10% 감소했고 당기 순이익 13.7%밖에 감소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선박 발주 감소 등 대내외 업계 현실을 감안하면 상반기 실적은 뭐 상대적으로 괜찮았다. 선방했다고도 볼 수 있다는 거고요. 돌아와서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1차 목표가는 지난 6월 말 고점 부근인 그러니까 전고점 수준인 28,000원을 제시하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손절 및 비중 축소를 고려할 가격은 종가 기준으로 24,400원이 강하게 지켜지지 못할 시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화승엔터프라이즈입니다. 우선 수급 봐보겠습니다. 수급을 보면 기관이 화수목금 매수를 했습니다. 연기금, 투신, 사모펀드, 금융투자 등 많은 기관들이 함께 매수한 모습이고요.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7월 말에 이와 같은 상승이 있었죠. 이와 같은 상승에 누가 있었다? 빨강색이 올라오죠? 기관이 있었던 거예요. 최근에 상승에도 누가 있었다? 역시나 빨강색 올라오죠? 기관이 있었던 겁니다. 한번 봐볼까요? 7월 말 여기 봐보세요. 7월 말 7월 27일부터 7월 30일까지 기관 보세요. 그쵸?
그러니까 화승엔터프라이즈는 기관 수급 종목이라고 얘기해도 좋을 만큼 기관 수급에 민감하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 상승 중심에는 항상 기관이 있는 모습이에요. 실적 발표를 확인해 보니, 지금 자료 갖고 왔는데 어제 실적 발표했어요. 8월 15일까지는 실적 발표 다 해야 되잖아요. 그쵸? 예, 뭐 반기 보고서가 뭐 감사 의견이 거절되고 그러면은 뭐 거래 정지 당할 수도 있고 하지만 실적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 증권사들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좀 편차가 크긴 하지만 일단 매출이 얼마 나왔죠? 2분기에 3,062억이 나왔어요. 근데 증권사들 평균치 뭐 매출 전망치를 보면 2분기에 한 2,000억, 2,200억, 2,500억 넘지 않아요. 근데 매출은 잘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조금 뭐 예상치보다는 덜 나오긴 했지만 근데 순이익은 작년 2분기와 비교해 봤을 때도 오히려 더 큽니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 가지고 뭐 부담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매출과 영업이익은 오히려 증가했고 순이익만 좀 감소한 상황이다. 전방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한데 3분기 말로 갈수록 회복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단가가 높은 물량 비중 확대로 외형과 수익성 모두 개선되고 아디다스 내의 벤더 점유율도 지속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지난 6월달 전고점 수준 가격인 1차 목표가는 14,500원에서 15,000원 수준을 제시하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손절 및 비중 축소를 고려해야 할 가격은 종가상 종가 기준으로 12,400원이 강하게 지켜지지 못할 시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클래시스입니다. 우선 수급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화수, 목금 매수 수량도 좀 눈에 들어옵니다. 뭐 기관은 뭐 별거 없어요. 뭐 투신 좀 팔고 있고 연기금이 뭐 수요일에 좀 던졌고 뭐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기관이 이렇게 관심이 없는 종목이 아닙니다.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지난 2월 초에도 여기 보세요. 동그라미 치고 이때 상승 시에도 기관이 들어왔었고요. 3월 말 바닥에서 돌릴 때도 기관이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5월 중순 1분기 실적 엄청 좋았죠. 1분기 영업이익률이 60%가 넘는 거 아시죠? 이번 주 수요일날 기업 소개 영상으로도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또 기관이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기관이 한 6월 중순부터는 좀 매도를 보이고 있어요. 한 달 넘게. 실적 발표가 난 8월 둘째 주에도 기관은 좀 팔았어요. 근데 지난 2월부터 흐름을 보면 기관은 그냥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비중을 줄일 뿐이지 뭐 기관이 뭐 패대기를 치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거를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도 보시면 5월 중순 동그라미 지금 치죠? 5월 중순부터 외국인의 보유율은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 모두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 시가총액이 작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시가총액이 9,400억인 종목입니다. 수급 봤고요. 여기 자료를 보시면 지난 12일 기업 소개 영상으로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주식대박 보좌관 유튜브 채널의 재생 목록 보시면 이처럼 기업 소개 보좌관에 들어가 보시면 가장 최근에 소개한 영상이기 때문에 기업 소개 맨 상단에 있습니다.
제가 8월 12일에 영상을 올렸을 때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었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가 좀 4일 연속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는데 실적을 봐볼게요.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64억, 순이익 47억. 작년 2분기에 비해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한 30% 감소했어요. 근데 클래시스가 매출이 한 나라, 브라질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15%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브라질 코로나19 상황 안 좋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반토막은 났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저런 거 다 감안하면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실적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국내 영업 상황은 코로나19 이전에 90% 수준으로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수출 역시 코로나19 이전에 40, 50%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코로나19로 매우 힘든 환경이었을 텐데도 영업이익률이 얼마 나왔죠? 이번에 여기요. 1분기 62.7%, 2분기 힘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무려 43% 나왔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더욱이 이번에 2분기 실적에서 성과급 10억 원을 제외하면 영업이익률은 보다 올라가서 얼마냐? 51%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높아요, 높아. 코로나19 불확실성은 존재하지만 해외도 결국에는 국내와 유사하게 점진적으로 수요 회복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1차 목표가는 물량 수화 과정이 다소 필요한 가격인 16,500원을 제시하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손절 및 비중 축소를 고려할 가격은 종가상 13,800원이 강하게 지켜지지 못할 시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다 회사와 관련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12일 수요일 올린 영상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주간 수급 관심주는요, 일요일 오후 6시에 소개되고 멤버십 등급 절친 이상인 분들께는 하루 전인 토요일 오후 6시에 소개가 됩니다. 또한 종목에 대한 중간점검 영상은 수요일 장중에 올라가며 최종 점검, 최종 리뷰 영상은 토요일 낮 12시에 올라가는 것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참 쉽지 않은데 원칙 있는 매매로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물 아래에 좋아요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에서 흔들거리는 종목을 선택하시면 방송 업로드 후에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